IC가 불체자를 추적 체포하는 데 민간 업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결돼 이민 단속 업무가 하나의 산업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에서 근무하는 한인이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훔치고 데이터를 조작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차량 연쇄 충돌 사고로 20대 한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임신 중인 아내 역시 중상을 입었으며 태아 역시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해군 군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함은 3만에서 4만 톤 규모로 한국의 하나오션과 협력해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FDA가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알약 비만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가 불체자를 추적 체포하는데 민간 업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포부터 구금까지의 과정이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결돼 있어 이민 단속 업무가 하나의 산업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탐사 매체 디 인터셉트는 19일 IC가 영리 교정시설 운영업체 지오그룹의 자회사인 BI 인코퍼레이티드와 계약을 맺고 불체자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를 특정하는 스킵 트레이싱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IC는 이미 BI에 16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계약이 연장될 경우 2027년까지 최대 1억 2,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I는 전자발찌와 GPS 기반 위치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업체입니다. IC는 이 업체를 포함한 민간 업체들의 불체자의 위치 정보 확보를 맡겨 연방 요원들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 문서에는 민간 업체가 자체 추적 도구를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해당 업체 직원들에겐 정부 요원 신분을 증명하는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에선 체포 대상 선별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 이후 이민자들이 수용되는 구금시설 역시 상당수가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민자 구금시설의 약 85%가 민간 업체 소유로 지오그룹과 코어시빅은 각각 23곳과 17곳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USCIS는 올해 추방 절차를 위한 출석 통지서를 19만 6천 건 발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USCIS는 올해 국가안보 및 사기 우려로 14,000건 이상의 이민 케이스를 IC에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182건은 국가안보 위험 케이스로 분류됐습니다. 정부가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는 불체 이민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3배로 인상했습니다. 연말까지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인데요. 올 들어 추방된 이민자는 62만여 명, 자진 출국한 불체자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미국을 떠나겠다고 등록한 불체자들에게 기존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00달러와 무료 항공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진 출국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견 즉시 체포될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에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HS는 이번 절차는 불체자 추방 가속화와 납세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캠페인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IC는 불체자 1명을 체포 구금 및 추방하는 데 평균 17,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지원금 인상은 저조한 강제 추방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사상 최대 규모 이민자 추방을 약속하며 연간 추방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들어 추방된 인원은 62만 2천 명 수준입니다. 대형은행의 투자부서에서 근무하는 한인이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이 내부 정보를 훔치고 데이터를 조작해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주 지검은 19일 32세 한인 김규노 씨와 무하메드 사드 쇼카 등 6명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으로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기업 내부 정보와 허위 자료, 가짜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용의자들은 유방암 치료제 개발사 올레마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치료제 개발사 오피안트의 내부 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약물 효능을 과장한 허위 데이터를 진짜처럼 꾸미고 가짜 보도 자료까지 유포하며 주가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피안트의 경우 가짜 웹사이트와 실제처럼 보이는 이메일 주소까지 만들어 가짜 인수합병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29%나 급등했습니다. 김 씨 일당은 이 틈을 타 주식을 매도해 많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부자 거래와 바이오 제약사 주가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들이 내부자 거래로 올린 불법 수익만 최소 4,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김규노 씨는 이번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시리그룹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인수합병 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소 9건의 인수합병 관련 내부 정보를 공모자인 쇼컷에게 전달했으며 쇼컷은 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쇼컷은 다른 공모자 4명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매매에 가담하며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증권 사기 공모, 내부자 거래, 전신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차량 연쇄 충돌 사고로 20대 한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임신 중인 아내 역시 중상을 입었으며 태아 역시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방송이 에선스 클라크 카운티 경찰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1일 새벽 0시 8분쯤 조지아 10번 하이웨이 내부 순환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세 남성 데지리 브라우닝이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 상태로 주행하다 여러 대의 차량과 부딪혔으며 이 중 한인 남성이 운전을 하던 캠리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캠리를 운전하던 에선스 거주 25세 한인 최순은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아내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임신 중으로 현재 태아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브라우닝도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역주행 차량 동승자 1명 역시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차량 탑승자들도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의 진입 경로와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여부, 과속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교통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 추가 목격자 진술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채 파일을 공개하자 피해자들이 기록 전부를 공개하라며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앱스타인 피해자 10여 명은 어제 의회에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자신들과 만나거나 우려사항을 논의하자는데 거의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한은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석연치 않게 공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앱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했지만 중요한 자료들은 검열되거나 삭제, 누락됐습니다. 법무부가 웹사이트에 자료를 공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최소 16개 파일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토드 볼렌치 법무부 부장관은 사진 10여 장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런 종류의 사진에 대해 피해자 권리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경우 사진을 내리고 조사를 개시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나오는 사진이 노출돼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X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해당 사진을 문제 삼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가 일시 삭제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다시 게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삭제한 사진 일부도 복원했습니다. 의회에선 초당적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을 주도한 로카나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연되고 불완전한 파일 공개는 펜본디 법무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해군 군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함은 3만에서 4만 톤 규모로 한국의 한화오션과 협력해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판비치 마로라고에서 트럼프급 군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빠르고 가장 크며 현존하는 어떤 군함보다도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현대식 군함으로 구성된 황금함대 구축 계획 일환이라며 군함은 3만에서 4만 톤 규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군함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함정 설계를 주도할 것이며 자신도 참여하겠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해군은 우선 트럼프 함정 2척을 건조한 뒤에 곧이어 8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총 20에서 25척을 구상 중이며 미 해군 함대의 기함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정이 미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예 프리기함이 한화오션과 협력해 건조될 것이란 점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해군이 발표한 완전히 새로운 급의 프리기함은 한국의 한화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화는 최근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항공모함은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따 명명됩니다. 최신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과 현재 건조 중인 존 F 케네디함도 전통을 따랐습니다. FDA가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알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주사제가 주도해온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알약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비만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FDA는 노보노디스크의 대표 당뇨, 체중 감량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를 정제 형태로 만든 약을 승인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새해 직후 미국에서 해당 신약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초회 용량 기준 현금 가격은 월 149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 수준의 체중 감량 알약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이번 FDA의 승인은 주사제가 주도해온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간 위고비나 제파운드 등 주 1회 주사제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해왔는데 높은 가격과 보험 적용 한계,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제약업계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가 주사를 원치 않거나 매일 복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사제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 여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알약형 비만 치료제가 장기적으로 1,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신약은 위고비 필로, 과체중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4주간 알약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6.6%를 감량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또다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46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이 17억 달러가 됐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4번째, 미국 복권 역사상 5번째로 큰 1등 당첨금입니다. 어제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은 17억 달러가 됐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9월 6일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17억 8,700만 달러의 1등 당첨자가 나온 이후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워볼 복권 한 게임을 2달러를 주고 했을 때 1등 당첨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약 2억 9,220만 분의 1이 됩니다.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선 흰색 공에 해당하는 숫자 1에서 69 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에서 26 중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지난 22일 회차에 걸려 있었던 16억 달러는 파워볼 역사상 4번째, 미국 복권 역사상 5번째로 큰 1등 당첨금에 해당했습니다.
역대 파워볼 1등 최고 기록은 20억 4천만 달러로 202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 기록이기도 합니다. 다만 파워볼 1등 당첨금 액수는 29년에 걸쳐 분할 지급을 선택할 때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따진 것으로 1등 당첨자가 현금 일시불을 택할 경우엔 지급액이 절반 미만입니다. 다음번 추첨은 내일 24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한인 존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태 담당 차관보로 정식 발령받게 됩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맡고 있던 노 후보자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차관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인태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국가를 관할하며 이 지역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합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어제 SNS X에 서던 스피어 합동 태스크포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공해상에서 지정 테러 조직이 운용하는 저필탐 선박에 치명적 군사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은 해당 선박이 동태평양에 알려진 마약 밀매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 밀매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 1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고 미군 병력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부사령부는 소형 선박을 공격하는 27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까지 동태평양 카리브해의 마약 의심 선박을 총 20펄에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 시내 합법 노점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가결한 관련 패키지 조례안은 향후 5년간 시내 노점상 퍼밋을 2만 개 이상 늘려 합법 노점상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의 노점상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노점상 관련 법규 준수 교육 및 홍보, 워크샵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엔 노점상 단속 강화 내용도 포함돼 단속 요원 증언과 함께 위반 노점상에 대한 민사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1년 내 특정 시간, 장소, 유사한 위반으로 3회 단속될 경우 퍼밋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린이 환자를 수송하던 멕시코 해군 소속 소형 수송기가 어제 텍사스주 갤버스턴 인근 해역에 추락해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송기엔 해군 장교 4명과 어린이 등 민간인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탑승자 중 2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은 멕시코 어린이를 갤버스턴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 미슈앤드 마우 재단 소속이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공기가 갤버스턴에 착륙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깔려 가시거리가 약 80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집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